금은 비트코인 대비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역사가 굉장히 길다. 딱 요거 이제 하나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금의 장점이 비트코인 대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국가들이 지금 금,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언제 붕괴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거 바로 대한민국. 이해야.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은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대체 어디다가 쓰는 것인가? 무슨 쓸모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죠. 왜냐면요. 제가 페이스북에선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직접 만나뵌 적도 있어요. 증권사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누군지는 끝에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래 비트코인 오르고 떼돈 버는 건 알겠는데 그거 가지고 도대체 뭘 하냐고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화폐로 쓰려던 거 접었고 시세 오르락 내리락 왜 어떤 쓸모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던지셨어요. 한마디로 비트코인 그냥 생 투기용 자산 아닌가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냥 돈이 되는 말장난인 것 같아요 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되는 장난까지는 되는데 왜 말장난이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리고 예술품 같은 거 아니냐라는 분도 계셨고요. 장난감이란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쓸모없는 금 같은 것. 근데 금은 가끔 쓸모가 있지 않나? 아무튼 우표 모으기 비슷한 거다라는 것도 있고 검은 돈 유통과 저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제가 느꼈죠. 아하 비트코인이 생긴 지 지금 15년 됐는데 15년 넘었지? 2008년이니까 16년 됐네. 근데 지금도 비트코인이 어디에 어떤 쓸모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야겠죠. 왜냐면 제가 이걸 보고서 영상을 찍어야겠다. 하하 너무 좋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자 선진국 부자들은요. 비트코인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정부 통제를 안 받으면서 전 세계로 자산을 넘길 수 있는 가장 쉬운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세금이겠죠. 네, 그리고 정부가 내 돈을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면서 감시를 하고 나중에 약탈을 하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뼈 빠지게 100억, 1000억, 1조를 모았는데 국가가 가지고 헬로 5천억 내놔 허허 이게 될 거야 허허 하면은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은 당연히 자산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근데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자 아니겠습니까? 꼭 한 나라에 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사는 나라가 마음에 안 들면은 컨트리 허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딴 나라로 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나라보다 딴 나라가 뭐 세금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나라보다 더 좋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뛰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꼭 일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고요. 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꼭 한 나라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 근데 대부분 선진국은 세무 감시망이 촘촘합니다. 우리나라 국세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 몸이 딴 나라로 가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운데 자산을 같이 들고 가는 거는 생각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당신이 예를 들면 1000억짜리 한국 부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부동산도 있고 사업체도 있고 금융자산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네, 근데 부자들이 많이 가는 두바이나 싱가폴로 이민을 고려하고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그 절차와 세금과 회계 이런 거를 꽤 잘 아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은지는 이 영상에서는 일단 좀 생략을 하는데 아무튼 쉽지 않아요. 그거 갖고 가는 거. 자, 그런데 코인 같은 경우는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송금을 하고 해외에서 현금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것도 귀찮으면은 개인 월렛에다가 코인을 슬쩍 냈다가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가지고 그거를 거기서 현금화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거는 세무 당국 레이더에 잘 안 잡힙니다. 부자 낙원, 싱가포르, 두바이. 제가 참고로 지금 싱가포르 와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싱가포르. 선진국 부자에 대해 설명했는데 후진국 시민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선진국보다 더 높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제 부자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막말로 정말 5, 60%를 국가한테 뜯긴다 하더라도 그래도 돈이 많거든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근데 후진국 시민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그리고 뭐 부를 축적해봤자 많이 못 모으잖아요.
자, 근데 선진국 정부는 좀 점잖게 국민의 자산을 강탈을 합니다. 근데 후진국은 대놓고 약탈을 해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불어일으킨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부자들한테 징벌적 과세를 매긴다든지 아니면은 자본 투자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거를 해가지고 돈 번 거를 뭐 양도세를 세게 매긴다든지 아니면은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이제 돌린다든지 한마디로 인플레이션보다 금리를 더 낮춘다든지 아니면 금융 규제를 한다든지 송금 제한을 둔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부자들의 돈 또는 서민들의 돈을 교묘하게 약탈할 수가 있어요. 선진국 정부는 좀 점잖게 합니다. 근데 후진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되게 좋은 책이거든요. 비트코인 초제국의 종말. 한마디로 왜 후진국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더 필요로 하는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진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단에서 이제 어떤 청년이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미국 달러를 사놔가지고 그걸 집에다 숨겼거든요. 근데 이제 수단 정부에 보기에는 아니 이 버러지 같은 서민 놈들이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아니 수단에 있는 모든 미국 달러는 내 건데 말이야 내 거라고 독재자가 막 빡쳤어요. 그래서 여봐라 미국 달러 있는 놈들을 아주 크게 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 새끼 봐라 달러가 있네 해가지고 걔를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어허, 어찌 감히 서민이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는가? 능지 처참해라. 팔고 다리를 잘라라. 뭐 이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는 죽었습니다. 불쌍한 친구. 몇 천불밖에 못 모았는데. 북한 같은 경우도 탈북자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그냥 뭐 군인이나 경찰 비슷한 애들이 집에 와가지고, 헬로, 너 뭐 했니? 저기 쓸모 있는 의자가 있구나. 이제 저거 내 거. 너 달러 있어. 이것도 내 거. 이게 내 거.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후진국은 더 무식하게 북미들을 강탈하거든요. 그런 나라들 자국 화폐는 대부분 쓰레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100%, 1000%, 1000% 가면은 뭐 그 나라 화폐, 수단 화폐 있어봤자 아무짝에 소용없잖아요. 지금 수만 만 달러, 지금 만 달러지만 내년에는 1000달러 가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들은 가만히 있어도 자산이 사라집니다. 네, 근데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본인의 자산을 보호하는가? 부동산, 금융자산, 외화 이런 거를 가질 수 있기는 한데 근데 정부가 뺏어갈 수도 있고요. 저 부동산 네 거라고? 아니야, 이제부터 내 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소유권이 인정 안 되는 나라가 세상에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들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비트코인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래도 원래 같은 건 꽁꽁 어디 숨겨놓으면은 그럼 그거는 정부가 찾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쵸? 그리고 정말 이 나라 그지 같다 하면은 난민이 돼가지고 그 원래 가지고 이제 딴 데로 도망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오히려 후진국 시민한테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선진국 시민한테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봐도 지금 선진국이거든요. 그러나 미래에는 다시 후진국이 될 가능성이 꽤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이거는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미래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외환 규제가 선진국치고 매우 강한 나라이고요. 지금도 한국 부자가 해외로 몸은 갈 수 있지만 자산을 가져가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자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네,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이 지금 둔화되고 있고 신산업 동력 부족하고 그리고 구산업도 지금 천천히 중국이 뒤처지고 있고요. 출산율이 굉장히 낮고 정치는 바로 아끼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뒤처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세계 10위 정도인데, 근데 20년, 30년 후에 10위가 유지가 될까? 글쎄. 네, 그러면은 원화가 약해질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사유자산, 이제 소유권이 약화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부자를 약탈하고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한 나라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한국은 생산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애가 없잖아. 애를 안 낳고 있으니까. 그리고 놀면서 쓰는 자들, 한마디로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은퇴한 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여기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 잠깐만. 근데 네가 한 모든 말은 왜 굳이 비트코인으로 해야 되는가? 지금 US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다른 암호화폐도 있잖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이 모든 화폐 중에서 비트코인만 희소성이 있습니다. USD 같은 경우는 달러에 연동되어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있는 자산이에요. US 테더도 가만히 있으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달러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머지 코인 중에서는 그 중에서 99.99%는 그 코인 재단에서 원하면은 그냥 무한대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보화폐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정보화폐도 정보가 꼴리면은 중앙은행을 압박해가지고 계속 찍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정보화폐가. 근데 알트코인 다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설사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재단이 룰을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네, 그냥 중앙은행도 우리는 화폐를 많이 안 찍고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막아야죠. 허허 하는데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돈을 엄청 찍겠습니다. 돈 찍어요, 찍어. 프린트 두두두두두두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 근데 비트코인만 이걸 만든 창업자가 사라져 버렸고요. 재단도 없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룰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리고 예측 가능한 희소성 공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언제 몇 개의 비트코인이 채굴이 될 것인가, 그게 2140년까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적기 대표님이 알트코인 99%는 쓰레기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99.99%를 잘못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기적인 얘기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달러 체제 붕괴는 필연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모든 제국은 망했고 기축통화는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넥스트 화폐가 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확률이 100%는 아니지만 0%도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거지. 옛날에 로마 금화 이런 거 다 기축통화로 쓰였는데 망했고요. 몽고 화폐 망했고요. 스페인 은화 망했고요. 네덜란드 길더 망했고요. 지금 유로화로 통합이 되었죠. 영국 파운드 존재는 하지만 가치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미국 달러도 사실 벌써 가치가 엄청 떨어졌어요. 20세기 초반부터 99% 이상 하락을 했는데 더 떨어질 게 남아 있습니다. 예, 기축통화 국가는요, 그 기축통화를 발행해가지고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미국이 거의 그 한계에 지금 왔어요. 그래서 뭐 당장 내년에 뭐 달러가 붕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50년 후가 될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무조건 달러 시스템이 붕괴가 된다. 그거는 필연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음 화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인류가 화폐 없이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은 신뢰가 있는 화폐를 만들어야 되는데 역사상 지금까지는 이렇게 기축통화가 붕괴되면은 새로운 화폐를 희소성이 있는 자산에 연동을 했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는 금 또는 은이었거든요. 그리고 미래에도 역사적으로 희소성이 있는 자산에 연동을 하려면은 그 가능한 게 금과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근데 금과 비트코인을 비교를 해보면은 굳이 비교를 하면은 사실 비트코인이 금보다 훨씬 더 좋아요. 금은 비트코인 대비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역사가 굉장히 길다. 딱 요거 이제 하나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금의 장점이 비트코인 대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국가들이 지금 금,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언제 붕괴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거 바로 대한민국. 요약을 하면은 비트코인 제가 보기에는 쓸모가 있습니다. 선진국 부자의 경우 내 자산을 정부 간섭 안 받고 온전히 지키고 이동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죠. 그리고 가치도 보존할 수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후진국 시민은 역설적으로 선진국 부자보다 정부 간섭 안 받고 자산을 온전히 지키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 부자는 60, 70% 떼겨도 그래도 부자거든요. 근데 후진국 시민은 이미 가진 게 별로 없잖아. 그리고 이쪽 정부들이 훨씬 더 악질적이거든요. 국민들 돈 뺏어가는 거. 네, 그래서 자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게 비트코인밖에 없다는 거지. 사실상 가능한 자산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달러 붕괴는 기정사실입니다. 넥스트 화폐가 될 가능성 있습니다. 0%는 확실히 아니고 100%도 아니지만 그 중간에 어디 확실히 있습니다. 왜냐면은 인류는 화폐 붕괴 후 늘 금 또는 은으로 돌아왔는데 그보다는 비트코인이 조금 더 낫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가치가 있다, 쓸모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걸로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존경하는 분은 누구이신가?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 최우혁 이사님이십니다. 페이스북에서 넥스터 초이 또는 최시현으로 활동 중이시고요. 이분이 되게 재밌는 글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다 읽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이 글을 발견해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증권 계좌 오픈하시려면은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 최우혁 이사님을 찾으시면은 됩니다. 영상 영감을 주셨는데 이 정도 홍보는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명함도 여기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 굉장히 유익했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